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박범계 장관의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도 맨 처음에 박범계 꼬리를 좀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이 박범계 장관이 인수위를 보고 이제 오늘 조금 전에 했는데요. 보고를 앞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이 충돌을 지금 뭐라 그럴까요? 충돌을 마다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대부분의 언론이 그렇게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보면 박범계가 꼬리를 내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제가 진단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요, 이 보도를 보면 인수위에서 브리핑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오후 2시 반에 박범계 법무장관, 뭐 직접 간 건 아니죠, 당연히. 법무부 보고가 있었는데요. 완전히 꼬리를 내렸습니다. 다만 완벽하게 뭐 제가 보기엔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8, 90% 정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꼬리를 내렸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박범계 지은 죄가 제일 많은 사람 중 하나죠. 지은 죄가 제일 많은 사람은 추미애고 두 번째 많은 사람이 박범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천적으로 많은 사람은 당연히 조국이죠. 근데 뭐 조국은 이미 재판까지 받고 있고, 그리고 정경심은 뭐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기 때문에 완패한 것이죠. 자, 이제 남은 이 장관들 두 중에서 추미애하고 이 박범계는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꼬리를 안 내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박범계 하면요, 자, 민주당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 윤석열 총장 마지막까지 참 귀찮게 괴롭힌 사람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결국은 판정패로 끝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자, 권력은 가졌을 때 조심스럽게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가진 권력을 불법적으로, 그야말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만을 위해서, 더군다나 법무장관이요, 법을 따라야 되는 가장 넘버원의 인물이 법무장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법무장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법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야말로 법에 의한 이 법무장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치에 의한 법무장관, 그러니까 법치와 정치가 충돌하잖아요. 그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무장관 특히.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법무부가 말이죠,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크게 네 가지죠. 이게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으로 압축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꼬리를 팍 내렸어요. 우선 수사지휘권 문제, 수사지휘권 문제에 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가 생각하는 부분 공감한다. 그래서 관련 법 제정 개정에 협조하겠다. 그리고 예산 독립권 주는 것도 이것도 검토하겠다. 그 다음에 수사권을 확대하는 거, 이것도 공감한다. 그리고 이 공보주칙 이 개정하는 거,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래서요, 이 네 가지 핵심 이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박범계 장관이 대외적으로 기자들한테 밝혔던 내용보다도 훨씬 더, 좋게 얘기하면 전향적으로 반성을 해서 고친 거고요. 조금 저기 표현하면 굉장히 본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뒤늦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요, 일대 충돌이 아니라 일부 언론에서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한 번 막판으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왔지만 오늘 법무부의 인수위 보고 내용을 보면 완전히 항복 선언을 했다. 그래서 이제는 검찰의 개혁, 그리고 법무부의 개혁, 검찰과 관련해서 우리 민심의 흐름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특히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민심의 흐름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을 약속했잖아요. 왜냐하면 현재와 같은 예산 편성과 관련된 법무장관의 입김, 그리고 수사지휘권의 남용, 이런 걸 가지면 이 검찰총장이 말이죠, 법치를 하라고 앉아있는 사람 아니에요? 법에 위반되면 누구나 다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현 정권이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의 말하자면 모자를 쓰고 개입한 거예요, 불법적으로.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맞으면 악용을 막기 위해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문제, 우리 많은 국민들이 결국은 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인수위 법무부 차원의 인수위 보고 내용 주요 이제 분야별로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용호 이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이 브리핑을 했어요. 이 브리핑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법무부가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법령 재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대목에서요, 적극적으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요, 이 권력의 검찰 통제 기구로 사용돼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이러한 이 문제와 관련해서요. 그동안에 이제 법무장관이 말하자면 권력의 검찰 통제기구로 사용돼서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한다. 이런 이제 문제가 제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요. 이 법무부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 중립성 훼손 논란이 일정 부분 발생한 것에 대해서 공감했다. 그러니까 추미애, 박범계, 조국, 조국은 수사지휘권 행사할 형편도 안 되고 한 30여일 만에 관뒀으니까요. 주로 추미애가 3번, 박범계가 1번, 그래서 4번씩이나 발동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이 강정구 사건과 관련해서 딱 1번 발동된 사례밖에 없는데, 이번 정권 들어와서요. 추미애 1년 사이에 1, 2년 사이에 3번씩, 박범계 벌써 1번, 이 정도가 되니까 역사상 가장 많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장관으로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공감한다. 이 얘기는요. 추미애 잘못했다. 박범계도 잘못했다. 잘못을 시인하는 겁니다. 다만요. 이 법무부는 새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적극 참여하겠다라고는 얘기했지만은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 찬성한다라는 말하자면 딱 눈에 띄는 명시적 표현은 없고요. 일정 부분 발생한 것에 대해서 공감한다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정 부분 발생해서 공감한다라는 얘기는요. 이건 찬성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목은 우리가 여유 있게 박범계 그래도 명색이 장관이니까 자기 체면 너무나 손상되는 것은 막으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이 정도 체면은 우리가요. 세워줘도 우리가 이제 당선인이니까 당선 정권 교체를 인정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포용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검찰의 독자 예산권 부여에 대해서도요. 법무부가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다시 한번 검토할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검경의 책임수사제 확립, 이 얘기는요, 수사권을 갖다가 검찰 지금 딱 6가지밖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6개의 수사권을 좀 더 확대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박범계 그동안에 이제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런데 인수위 차원에서는 이 시스템 정비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것을 설명했고, 법무부도 수사 준칙 규정상의 수정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이게 공보 준칙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만들었느냐? 조국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조국의 셀프 면제, 이런 비판까지 받은 게 바로 공보 준칙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인수위에서는요, 피의자 인권과 국민 알 권리 사이에서 균형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비판적 시각을 이 법무부 측에 표명을 했고요. 법무부는 이 문제에 관해서 법 개정이나 폐지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 규정은요, 이 조국이 들어서자마자 2019년도 12월에 시행에 들어간 법무부 훈령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 피의 사실, 그 다음에 수사 상황을 언론에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이게 조국, 그리고 이 부인 정경심, 이 사람들이 최초로 혜택을 보게 됐다. 그래서 이 규정, 이 대통령령만 말하자면 고쳐도 되기 때문에 입법 조치 없이, 이거는 굉장히 시급하다. 그래서 울산시장 사건이라든가 이성윤이 그 사건, 이런 거에 관해서 아예 추미애가 공소장 자체를 말이죠, 국회에 제출하는 것까지도 이 공보 준칙을 이유로 해서 방해하고 막았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 알 권리가 현저하게 침해됐다, 이러한 비판을 받은 것이 바로 공보 준칙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이 박범계 이제는 고쳐보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 본인이 이렇게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본인이 버텨봐야 5월 9일까지밖에 못 버티잖아요. 어차피 5월 9일 되면 새로운 장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장관이야 당연히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기존 법 시스템 안에 있는 문제점들을 수정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손을 떠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당선인과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이 있었잖아요.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인수인계. 이 큰 틀에서의 이 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정권의 성공적 출범을 방해하는 이런 조치를 취해오다가 어제 만찬을 계기로 해서 협조하겠다라는 방향으로 지금 이제 분위기가 싹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의 이 변환, 분위기의 전환, 이런 것도 이 박범계가 이렇게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준 게 아니냐, 변수가 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할 거냐 말 거냐,
지금 고심에 빠져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검수완박입니다. 이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내부 동향을 보면 이제 민주당에서도요, 이 강성파하고 뭐 어떻게 보면 온건파라고 할까요? 상당히 지금 대립이 되고 있어요. 주로 이제 박주민이라든가 이수진이라든가 그다음에 황운하 이런 이 초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강경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이 검수완박 즉각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 즉 5월 9일 정권을 넘기기 전에 민주당에서 지금 민주당 맘만 먹으면 뭐 172석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검수완박을 하려면 법사위에서도 잘 이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법사위는요 전체가 18석인데 그 중에 민주당이 12석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뭐 일사천리로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통과된 뭐 공수처법,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거 전부 일사천리로 수적 횡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검수완박을 일각에서는 이렇게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즉각적으로 추진하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김용민이가 내놓은 법안은 공수처법, 황운하가 내놓은 법안은 중수청 설치법,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특별수사청 설치법.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걸 통과시키자, 강행 처리하자 이런 의견이 지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당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그리고 황운하 의원도 검찰공화국의 공포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도가 수사기소의 분리다. 그리고 민형백 의원도요, 검찰발 쿠데타로 개혁이 좌철 낼 수 있으니 시급히 처리하자. 그리고 그래서 이 박광온 법사위원장이에요. 이 강성 지지층에서는 박광온 법사위원장한테 검수완박에 반대할 거면 국민의힘으로 가라라는 식의 문자 폭탄을 지금 퍼붓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요, 이 윤호중 비대위원장 이 통과시키겠다 이런 강한 입장을 내놓고 있고, 원내대표 선거 때까지만 해도 박홍근 원내대표도 조속 추진 쪽에 좀 힘을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온건파 예컨대 조응천 이런 분들은요 5년 내내 한다고 해서도 못했는데 지금 5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하겠느냐. 그리고 이걸 하면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는데 단독 처리했다가 민심의 역풍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러한 반대 입장,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온건파에 속하는 사람들은요, 새 정부 출범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야당과 협의하는 게 맞고 이거를 강행 처리할 경우에는 중도층이 등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요, 이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표 선거할 때는 이 강경론을 보였는데 일단 당선이 돼서는요 좀 여유 있게 검토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온건론 쪽으로 지금 태도를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검수완박 선전포고를 지금 해 놓고 있지만 일부 강성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예비비로 딱 발목을 잡고 있다가 협조를 하겠다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강성 초선 의원들이 밀어붙일 태세였지만은 6월 1일 지방선거 때문에 결국은 선전포고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도요, 조희연 현 교육감이 된 이유가 보수 분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요, 보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이 교추협의, 그러니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 협의회, 교추협에서 말이죠, 이 선거를 갖다가 여론조사하고 그 다음에 선거인단 선거하고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선출인단 투표 이 두 개의 방법으로 인해서 단일 후보를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내분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박선영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그리고 조영달 예비 후보도 교추협 단일화는 참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100% 여론조사 하더라도 참여하지 않고 이 부정선거를 문제를 가지고 박선영 후보하고 조전혁 후보는 사퇴하라 이렇게 밝히고요. 그러면서 단일화 방안으로는 이대영과 최명복 이렇게 해서 단일화하거나 아니면은 박선영 조전혁 예비 후보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단일화 기구를 만들어서 단일화를 연구하자,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영달 후보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일 후보, 5인 단일 후보 이 방안, 이 현 방법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박선영 예비후보가 느닷없이 100% 여론조사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아무런 구체성이 없다는 거죠. 이게
결국 단일화 약속을 깬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교추협에는 또 이 박선영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박선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전혁 의원 층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또 이런 거를 제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전혁 후보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일부 사과한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결국은 단일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예. 자, 그래서요, 조영달 후보가 4년 전에 박선영 후보를 도왔던 인사가 교추협에 포함되어 있고, 선출인단 투 개표 프로그램도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단일화는 이 5인간의 기존 단일화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박선영 후보는 또 조전혁 후보의 선출인단을 모든 인터넷 방송 관리자하고 일부 지지자가 서울 시민이 아닌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정황이 있다.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했고, 조정규 후보는 SNS를 통해서 이 박선영 후보가 지적한 부분 옳다. 그래서 사과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인 이제 분란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이번 선거도 사실상, 왜냐면요, 교추협에서는 내일 단일화를 후보를 발표하게 됐는데 사실상 어렵게 됐고, 또 이 보수 우파에서는요, 서울교우 리디자인 본부, 이러한 또 이 단일화 기구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4월 5일 날 단일 후보를 발표한다 돼 있는데, 지금 4월 5일 날 지금 현재 박선영 사퇴했죠. 조영달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이러다 보니까 4월 5일 날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단일화 문제, 이것도 제대로 될 가능성이 희박한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요, 결국 민주당 쪽에서는요, 뭐 민주당 소속은 아니지만 이 진보 진영 쪽에서는 조인현 교육감 후보 이외에는 별다른 경쟁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교육 리디자인 본부, 이쪽에서 이게 이제 우파 성향의 단체인데, 여기에서 최종 후보자 5일날 발표한다고 하는데, 자, 이게 그렇게 쉽게 되겠느냐. 그래서 단일화 후보를 만든다 하더라도요, 굉장히 난산이 될 가능성이 많고, 현재로서는요, 조영달 후보는 이제 5인 단일화 프레임에서 나와 있잖아요. 박선영 후보는 아예 사퇴를 선언했어요. 자, 그리고 또 조전혁 후보는 사퇴하라, 이렇게 조영달 후보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보면 우파가 이 교첩 쪽에서 1명,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교육 리디자인 본부 쪽에서 1명, 그래서 우파 후보가요 2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지금 교육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우파의 분열로 인해서 조현희가 어부지리를 얻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녁 식사 후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